근데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서 뼈가 약해지고 골감소증, 골다공증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로 비유하면 골조가 약해지는 거죠. 건축의 골조가. 그래서 약간 약해지고, 그리고 만약에 골조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건물이 금이 가고 옆으로 가고 기둥의 그 균열이 옆으로 가는 게 골절, 세로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건물이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폐경이 왔을 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것과 호르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폐경이 오면서 골다공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죠. 그러면 폐경이 올 때 떨어지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인데 뼈랑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쵸?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끝나고 그 미군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국에 돌아갔는데 그 내가 파견돼서 전쟁한 나라는 여인들이 다 이렇게 허리가 휘어져 있었잖아요. 참 이상하다. 이해를 못했죠.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동요 중에 꼬부랑 할머니가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허리가 꼬부러지는 거죠. 건물의 그 골조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폐경이 왔는 거, 에스트로겐과 뼈랑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에스트로겐이 그 칼슘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골감소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칼슘은 우리의 뼈, 건축물로 말하면 골조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칼슘은 건축물로 비유하면 건축물의 골조죠. 골조. 그런데 제가 냉장고를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혈관에서 칼슘 농도가 적당하면 그 냉장고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그 뼈라는 거는 뼈가 만들어지고 뼈가 소실되는 게 마치 봄에 우리가 그 새순이 올라오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뼈가 강철같이 되거든요. 그런데 칼슘은 농도가 뼈에서 일정 수준이 유지되면 그 뼈로 침착이 돼요. 들어가서 냉장고에 저장을 해버리죠. 그런데 혈중에서 농도가 떨어지면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장했던 걸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필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냉장고에 있는 것을 다 꺼내다 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뼈는 새순이 올라오는 뼈를 만드는 것, 네. 그리고 뼈가 가을에 낙엽처럼 흡수되는 게 계속 순환돼야 돼요. 그래야지 뼈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치료는 에스트로겐이 필수, 칼슘도 필수. 그러면 비타민 D는 무엇인가요? 비타민 D는 음식에서도 섭취가 돼요. 근데 많은 퍼센트가 어디요? 피부에서 빛이 있어야지 피부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서는 햇빛을 보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너무나 그득하기 때문에 중간에 햇빛이 다 차단돼 버리니까 또 이제 피부가 뽀얘지는 걸 원하니까 또 선크림도 바르고 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해운대에 미세먼지가 없고 수영복을 입고 바닷가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도 골다공증, 골감소증을 치료하는 데 필수라는 것이죠. 칼슘과 비타민 D의 그 위의 레벨이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골감소증, 골다공증의 치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에스트로겐을 쓰면 안 되는 분들은 어떤 약제를 쓰냐면 썸이라는 게 있어요.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모듈레이터, 리셉터 모듈레이터거든요. 에스트로겐은 아닌데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해서 에스트로겐을 필요한 곳에서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을 못 쓰는 환자들은 유방암을 치료받았다든지 유방암의 과거력이 있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쓰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썸제제를 쓰는 것이죠. 이 썸제제는 뭐냐면 유방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장내막에 대해서는 억제하는데 뼈에 대해서
뼈에 대해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썸제제는 여러분이 혹시 드시는 약제 중에서 랄록시펜, 바제독시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썸 계열의 약제는 바제스타, 바디몬, 그리고 봄바디, 라본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못 쓰는 환자들은 썸제제와 이런 약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한 근 10년 동안 계속 익숙해진 약제가 있습니다. 드시면 아침에 공복에 드셔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약제들, 그거를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을 때 뼈를 만드는 것, 그리고 뼈가 소실되는 것, 그러니까 순환이 돼요. 선순환이 돼요. 순환 만들고 흡수되고, 그런 것들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흡수를 억제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근 10년을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에스트로겐을 쓰면서 그걸 쓰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근 10년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들이 드시고 앉아있는 약으로 알고 계세요. 그게 약제가 비스포스포네이트예요. 그러니까 뼈의 흡수를 차단하는 거예요. 10년간.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은 수명이 이제 우리가 폐경기 이후에 5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폐경기를 즈음해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until die,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하는 것이죠.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도는 70, 80이 됐을 때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에스트로겐이 그 폐경기 즈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스트로겐, 썸제제, 칼슘, 비타민 D, 비스포스네이트, 골다공증, 골감소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